What are the biggest challenges in running a museum? We're a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o we need to present art that is the art of today, art that is absolutely cutting edge, and the competition is fierce. If you place an object in a museum, for instance, if we took your bag and placed it here, would that make it art? Ah. Okay.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4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웃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부러 막 틀려주시고 웃음을 잃으신 것 같아서. 네. 웃을 일이 없죠, 뭐 사람이 별로.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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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 정말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뭐였지? 뭔 소리야? 잘 지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죠. 네, 그렇죠. 그냥 잘 지내지 않는 거죠, 뭐. 그렇죠.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잘 지내는 것도 반성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나 되게 뿌듯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잘 저는 지내면 산업 여군이 되어서 네, 그렇구나. 열심히 살고 있죠. 좋네요, 산업의 여군. 네.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산업 여군이라기보다는 생활인이라 가지고. 아, 네.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아, 아니죠. 저는 이제 이사를 하고 집에 가구를 청소를 하고 뭐 삶을 꾸리고 계시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바빠서 뭐 일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집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뭐 근데 뭐 저는 집보다는 제가 들어가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렇군요. 저희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죠. 아, 그래요? 오늘 일부가 없잖아요. 아, 네네네.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저는 영화를 더스케어 말고는 아무것도 안 봤고. 저는 뭔가 한 편 봤는데 별로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네. 사실 뭐 그런 조짐이 전부터 있었죠. 일부를 거의 지어 짜내는 듯한 느낌. 두 편을 다루다가 한 네. 편을 얘기하다가 이제 0편으로. 네. 언젠가 돌아올 일부를 기대해 보고요. 네. 아, 뭐 베니스가 열리면 조금 그래도 코소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사실 코소코는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사실 시간만 있으면 그냥 기사 보고 생각한 걸로도 할 수 있는데. 네. 인생이 로카르노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되고요. 잠깐 얘기하고 가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기사도 보지 못했다 이번 주는. 네네. 뭐 신문을 보진 않는구나. 어쨌든 뉴스 몇 년도를 살고 계시죠? 요즘 신문 안 보는구나. 어쨌든 제가 뭐 잡지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보지를 않아가지고 몇 주간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몰라요. 네. 뭐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봐서. 네. 또 하반기에는 코소코 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죠. 아카데미 소식이 있죠. 아, 맞아. 아카데미가 이름이 뭐죠? 최고 인기상?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인기상? 근데 이게 우리 말로는 최고 인기상이라서 덜 어색한데 영어로는 무슨 뭐 outstanding achievement인 뭐 most popular film인가? 하여튼 말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냥 popular film이랑 뜻이 똑같은데 그 명칭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훌륭한 인기 영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기 영화에 상을 준다고 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웃스탠딩을 붙여가지고 뭔가 훌륭한 인기 영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게 결국에는 작년 아카데미 시청률이 워낙 안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쵸. 아니 그냥 박스오피스 1등에게 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발표하고 자시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박스오피스 안에 있는 영화들 중에 다시 투표를 하는 건가? 지금 룰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는 재미가 음, 없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음, 근데 이건 사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기 음,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블랙팬서라든지 음, 흥행에 굉장히 큰 음, 성공을 했던 영화들 위주로 음, 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냥 짜친 것 같아요. 짜치죠. 네, 근데 뭐 근데 사실 시청률이 네, 떨어진다는 게 네, 그런 요즘은 워낙 그 보는 창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네. 걸 다 고려하고도 떨어진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정확하게 집계할 방법이 있을란가 싶기도 음. 하고. 근데 뭐 그만큼 관심도가 그런, 떨어졌다는 얘기긴 하겠죠. 뭐 그건 어느 정도 느끼니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했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음,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아카데미 영화제라는 게 그래도 이제 그 줄타기를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선택을 해서 약간 어 모르죠. 뭐 또 두고 보면은 이게 저, 어떻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쉽게 예단하기는 힘든데 저는 뭐 짜치게 이런 걸 하고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은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보니까. 음, 근데 뭐, 내년 초에 보면 알겠죠. 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네. 뭐 근데 뭐 이거 하나 만든다고 극적인 변화가 있겠어요? 그냥 그쵸. 저는 네. 시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음, 시청률은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이지 음, 않을까. 음. 뭐, 굉장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그쵸. 이제 넘어가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바로 뭐, 1부가 없으니 2부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지만,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로 했던 영화는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더 스퀘어라는 작품이죠. 네, 2017년 칸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네, 작품이고 이 감독이 그 전작이 칸에서 포스 마주어 네, 화이트 베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칸에서 그때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엄청 주목을 받다가 음,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이렇게 황금종려상을 네. 받았죠. 이 시나리오는 사실은 포스 마주어 이전에도 이미 써놨던 음, 시나리오라고 하고 음, 근데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듀서가 네가 이걸 음, 찍을 바로 찍는 게 좋지 않겠다. 좀 음, 준비를 해서 찍는 게 좋겠다. 오, 라고 해서 포스 마주어를 찍고 그 다음에 찍은 영화라서 사실 되게 칼을 간 영화기도 해요. 어, 예. 그런 면에서 결국엔 황금종려상까지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러네요. 네, 영화도 좀 대단한 면이 있고. 네, 확실히 음,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포스 마주어 같은 경우는 음, 물론 되게 야외 촬영은 많았지만 음, 되게 어쨌든 그 리조트 안에서 음, 벌어지는 음. 일을 되게 약간 그쵸. 뭐랄까 그리고 공간도 코미디 공간이지만 음, 포스 마주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좀 더 뭐랄까요? 그 내밀한 인물들과 사이의 관계라면은 음. 이 영화는 이제 그걸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훨씬 더 그리고 큰 얘기죠. 그쵸, 큰 얘기고 더 많은 토픽을 담고 그쵸. 있는 네네. 것도 네. 같고요. 네. 아무튼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늘 그렇듯이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한동안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해봤어요. 네. 네, 네. 새롭고 좋네요.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고 듣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음,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드리고요. 네. 뭐 줄거리를,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별로 의미 있느냐. 스포일러라는 게 정말 과연 음,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일까. 뭐, 그쵸. 스포일러는 영화를 망치는 모든 것이 스포일러죠, 사실. 네. 그런, 그죠? 뭐, 그런 극장에서 점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스포일러인 거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더스케어 볼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사람을 봤는데 네.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뭐가 나올 때마다. 화면? 네, 화면을.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찰칵찰칵 소리도 나던가요? 처음에는 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스피커폰을 손가락으로 막았는지 안 난 것 같고요. 아, 근데 왜 저는 그랬을까? 이게 뭐 방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그 음, 사람이 흥미로웠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한두 음. 장 찍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왜 근데 저러는 걸까? 구글링하면 화질 더 좋은 걸로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두 번인가 나가더라고요. 밖에.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굴까? 말 걸고 뭔가 싶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람을 네. 하시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뭐 좋더라고요. 좋네요. 네네. 아, 저는 음. 약간 여담이지만 이 영화를 이제 작년에 처음 보고 올해 다시 본 거잖아요. 네네. 어저께 봤어요. 근데 네네. 그 어저께 이제 휴일이어서 뭐든 맞겠거니 하고 시간을 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그렇지만 영화의 도시 부산인데 영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매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더스케어는 힘들어요. 저도 어제 다시 봤는데 낮이랑 밤 2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밤에 봤었는데 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네, 심지어 그 관조차도 어쨌든 다 차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쵸. 그렇구나. 네네. 일단 그래서 제가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 뭐 그쵸.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내가 힘들어야지 뭐. 줄거리를 다시 할게요. 네. 주인공은 이제 엑스로열이라는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앙이라는 남자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느 날 아침에 출근길에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제 자기는 엄청 위험해 보이는 남자를 쫓아서 막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매치기 일당이어가지고 자신의 그 핸드폰과 지갑을 뺏긴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이 권유를 해서 아 그 근데 네. 아 근데 그 소매치기 어떻게 했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볼 땐 그거 아니까 그 여자 쪽이랑 손을 되게 유심히 봤는데 뭔가 만지는 거는 보여요. 아, 근데 그쵸, 이제 그쵸. 근데 빼는 장면은 저도 두 번째 볼 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내가 혹시나 빼내는 장면이 있으면은. 근데 진짜 빼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막 노력을 했다. 네. 아무튼 소매치기 그래가지고 당해서 과연 도대체 저는 누가 훔쳤을까? 그 아저씨일까, 그 네, 여자일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저씨가 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쵸.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소매치기는 일당에게 놀랍다. 당해서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했더니 이제 약간 빈민가의 아파트 건물에 그 위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협박성 메모를 남겨서 얼른 돌려놓지 않으면 네가 누군지 아니까 각오해라 막 이런 식의 협박을 모든 집에 남기게 되는데 놀랍게도 며칠 뒤에 그 메모를 이제 보고 누군가가 이제 크리스티앙이 지정해둔 편의점에다가 다시 그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놓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며칠 뒤에 문제가 터지는데 그 협박 메모를 받은 가정 중에서 한 사람이 날 도둑으로 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깽판을 치겠다 이러면서 다시 크리스티앙에게 메모를 남긴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어떤 소년이 그 메모 때문에 부모님의 의심을 사게 돼서 자기가 도둑놈으로 몰렸고 혼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나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이제 크리스티앙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새로 인수해서 이제 전시를 준비하는 작품이 더스케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매니페스토랄까 어떤 선언이 영화를 통틀어서 한 10수번 반복되는데 더스케어는 신뢰와 배려의 공간이며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모두들 뭐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뭔가 핵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두가 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데 특히 이 홍보를 맡은 대행사 사람들은 약간 작품의 본질에 크게 관심이 없고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무리수를 두죠. 그래서 뭐 이상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크리스티앙이 이제 이 소년에게 받은 협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충 좋네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발의 여자아이가 그 스퀘어라는 작품 안에 들어가서 폭발해서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 이제 미술관의 이름으로 버젓이 게재가 되죠. 그래서 이거가 결국 문제가 돼서 이사회에서는 크리스티앙을 결국 사퇴를 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점 얽히고 설켜가지고 크리스티앙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딸들을 데리고 지내는 그 주에 이제 그 화난 소년이 집까지 쫓아온 거죠. 그래서 딸들이 보는 앞에서 소년에게 엄청 소리도 지르고 되게 모양 빠지게 막 애를 쫓아냈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소년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귀를 맴돌게 돼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막 사과 영상을 핸드폰을 들고 자기가 녹화를 하죠. 근데 이걸 보냈는지는 또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사퇴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일반인 뭐 수석 큐레이터였다가 그냥 무직의 백수로 돌아와서 이제 딸의 치어리더 공연을 보고 나서 크리스티앙이 이제 뭔가 마음을 이제 먹었는지 소년의 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딸들이 2명이 아빠 따라가도 돼? 이래서 셋이 함께 그 빈민가의 아파트로 다시 가는데 어떤 집을 이제 배를 눌러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소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애가 사는 집이 어딘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 요즘 안 보이는데 이사 간 것 같아 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사과를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작은 딸이 이제 아빠의 뒷모습을 한번 쓱 보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요약하면서도 되게 빠진 캐릭터도 많고 빠진 이야기 되게 많아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도 빠진 게 많고. 이 영화는 사실 이야기는 뭐 삽입돼 있는 장면을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이야기는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그 핸드폰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협박 편지 사건 하나, 그 소년과 관련된, 그리고 더 스퀘어라는 전시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더 스퀘어 그 전시하기 전에 그 미국인 애니라는 여자 인터뷰 기자. 여자 기자랑 이제 그 여자랑 일어나는 일 하나, 이렇게 뭐 3개의 사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개 사건과 별개로 이제 한 가지 클립이 더 들어가 있는데 올렉이라는 일종의 GV죠. 그 행위예술가? 아니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GV? 네, 그 행위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후원의 만찬 파티 같은 데서 일종의 깽판을 치는. 근데 그쵸. 네. 근데 그 사람이 깽판을 친 건지 예술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확실하게 깽판으로 끝이 나죠. 네네.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보통 이제 그 자리에 중간에 도망가는 작가의 GV 하나, 그 틱장애가 있는 그쵸. 그렇게 2개의 씬이 삽입돼 있고요. 그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일로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사실 뭐 이 외에도 되게 뭔가 진퇴양난스러운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뭐 청소부가 뭐 미술품을 망가뜨린다든지 뭐 그런 되게 짜잘한 사건들이 계속 뭐 딸들이 막 오자마자 막 둘이 막 때리고 싸운다든지 정말 내가 크리스티앙이라면 약간 돌아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되게 펼쳐져 있어서 이 이야기가 영화가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정말 쉴 새 없이 뭔가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느낌이죠. 그치만 길다. 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고 저는 한 번도 이 영화를 보면서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번 다 약간 중간에 한번 기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아무튼 일단은 저는 뭐 킬링디어 할 때 시작 장면부터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도 시작 장면부터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장면이 이제 이 크리스티앙이 잠에서 깨어나는 컷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 오프닝 크레딧 뜨면서 이제 들리는 소리로 추측해 보건데 뭐 일단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잠들었다가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공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온 인터뷰어 애니랑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가벼운 질문으로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크리스티앙이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분명히 방금 일어났는데 뭐 계란도 좀 먹었고 샐러드 먹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뭔가 자던 소파 옆에는 어젯밤에 먹다 남겨둔 것 같은 샌드위치 조각이 있죠. 네네. 근데 이때 벽에 You have nothing이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첫
질문부터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되게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먹었을리 만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전형적인 뭔가 건강한 도시인의 아침 식사를 말하는 것 같은 약간 있어 보이는 그쵸, 있어빌리티를 가진 분이죠. 네네. 그런 일종의 척하는 뭐랄까요? 물론 이 You Have Nothing이라는 이 글은 이후에 크리스티안의 상황이랑도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의 이 척하는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척이 영화의 뒤에서 나오는 정치적 올바름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캐릭터 자체, 캐릭터의 이런 척하는 버릇이요. 그리고 그 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더 스퀘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랑도 굉장히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스퀘어라는 공간은 그 작품은 사실 공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아, 영화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쵸. 네. 이 스퀘어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신뢰와 배려 영역이라서 이 안에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인 즉슨 결국 이 밖에선 동등한 권리가 없다는 말인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근데 이 작품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동등하다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이제 기자가 뭐 제가 이거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저널 같은 걸 쓴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일단 크리스티앙이 그 뭔 말인지 자기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횡설수설 약간 알맹이 없는 그럴싸한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으로 피해가면서 얘기를 피해갔는데 기자는 또 약간 거기서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이러면서 해결된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끝이 나는데 그쵸.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미술관 앞에 있던 그 동상을 이렇게 밑에서 늠름하게 비추는 샷이고 그게 롱샷으로 딱 빠지니까 동상이 막 박살나잖아요. 철거하다가 잘못해서 네. 그게 마치 약간 이 크리스티앙이 대변하는 그 허황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권위를 이제 잘 봤지? 이러면서 이제 박살 낼 거야? 이러면서 마치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크리스티앙이 사실 그래서 여자를 설명하는 말도 뭐, 사실 뭐, 뒷샹 수준의 그 핸드백을 미술관에 놓으면 핸드백이 작품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정도 얘기밖에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인가? 그 뒤인가 앞인가 모르겠는데 앞일 거예요. 예,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돈 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다 돈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왜냐면은 그 돈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엔 전시를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랄까요?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척을 또 하거든요. 돈 솔직히 말하면 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자기가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인 것처럼 되게 치장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막 난 이렇게 쿨하게 인정해.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이러한 이 크리스티안의 성격이 더 스퀘어를 후원자들에 소개하는 장면에서 사실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죠. 되게 즉석 스피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즉석이 다 준비된 거였던. 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은 광고 대행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이슈가 되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아이디어에 자신이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발표하게 하는 것부터 해서 발표하면서도 뭔가 자꾸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누가 웃으니까 되게 방어적으로 왜 웃으시죠? 뭐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죠.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전시를 상품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정작 상품으로서 관객은 관심이 없죠. 이 영화 중간에 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 맞아요. 중국인처럼 보이죠? 자세히 말이 들리진 않지만 중국인처럼 보이는 관광객이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쪽은 갤러리라고 성은 반대편이라고. 근데 직원도 알아. 이 사람들은 갤러리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 가는 건데 캐슬은 반대편입니다. 이랬더니 바로 가죠.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작품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거는 그
줄거리에서 설명하셨던 청소부가 기즈니의 작품 모래더미를 훼손했을 때 뭐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마치 다 돈 얘기처럼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술 작품을 인간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약간 병치시켜 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크리스티안이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작품을 이 미술관 안에 갖다 놓으면 작품이 되냐라고 묻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죠. 근데 이거를 정말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민자를 우리나라에 들여다 놓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쵸. 특히 요즘 그런 얘기가 많죠. 한국에서도 많죠. 그런 얘기.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설득시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이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설득도 있고 이것도 사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미술 작품 얘기를 하면서 그 동상이 아까 박살나는 장면에서 이제 일단 거기서도 인부들이 막 낄낄거리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더 스퀘어라는 작품을 설치하는 몽타주로 이어지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사실 뭐 현대 미술 특히 이런 개념 미술은 이제 당연히 설치자와 창작자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진짜 인부들이 돌을 갈고 거기에 까는 일하는 인부들만 보이고 이걸 심지어 감시 감독을 하는 작가나 큐레이터의 모습은 이제 전혀 모습은커녕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정말 뭔가 이런 현대 미술에서 미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그 모래섬 작품 같은 경우도 관객들이 잠깐 이렇게 고개만 빼꼼해서 1초 딱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사진을 찍거나 그냥 뭐 아니면 이제 청소부가 쓰러뜨리니까 우리가 대충 재현해 놓으면 돼. 사진 보고 똑같이 해놓으면 돼.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이제 우리가 소위 현대 미술이라고 부르는 약간 개념 미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만드는 주체와 향유하는 주체는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척한다라는 이 영화의 그 키워드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서스케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결국에는 그 사회적 약자로 묶이게 되는 거죠. 뭐 노동자일 수도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고 외국인 이민자일 수도 있고 노숙자. 네네 노숙자나 이제 빈민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광고 대행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회적 이슈를 조사해봤더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면서 그 목록을 쫙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인데 거지인 걸 가장 취약한 대상을 고르겠다며. 네, 뭐 그런 거죠. 놀랍죠. 그 논리가. 천재인데? 고용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협박 편지를 이제 보내서 공경에 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협박 편지를 이제 전달하러 들어간 건물이 거의 상상의 공간처럼 보이잖아요. 그 나선형 계단을 정말 히치콕의 현기증을 연상하게 하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어지럽지 않았어요? 그쵸. 네. 첫 번에는 별로 안 어지러운데 진짜 엔딩 부분에서는 너무 어지러워서 전 눈을 감았어요. 엔딩 부분에서는 정말 어지럽죠. 왜냐면 이게 정말 그 인물의 픽스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계단이 계속 나선형으로 도니까 완전 히치콕 버티고 오프닝이랑 같은 효과가 있죠. 그것보다도 더 심하죠. 이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복도를 돌아다닐 때 사실 막 공포 영화처럼 막 복도에 불이 꺼지면서 누가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조명 거의 안전이랑 디졸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디졸브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컷이 건 보면 그쵸. 그러니까 컷인지 같은 층인데 불이 꺼진 건지 약간 알기 어렵게 네네 그거를 굉장히 이 영화가 그런 편집을 하지 않는데 그 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혼란스러운 편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사운드만 생각해도 이 건물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같은 환청에 가까운 소리들이 사실 들리는 공간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고백하는 그 편견의 공간에 정확하게 뭘 떨어뜨릴 뻔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공간에 이제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요. 이 공간을 좀 환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리 없는 두 번째 소포가 들어가서 등장하는 그 아이의 존재도 굉장히 사실 의심스럽게 보자면 충분히 의심스럽게 볼 수 있는 아이고요. 네, 그 아이가 결국 편지에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과하지 않으면 깽판을 치겠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실 이 깽판을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카오스? 이렇게 반복하죠 대사에서. 네. 제가 뭐 언어에 대한 감은 없지만 이 카오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 아이가 쓸만한 단어인지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징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혼돈을 주겠다, 혼돈을 일으키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 혼돈이 정말로 크리스티안의 집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결국엔 찾아가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크리스티안의 집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리스티안의 집을 보면은 일단은 그의 집에 걸려있는 당연히 큐레이터니까 그림이 걸려있겠죠. 그런 그림이 두 개 걸려있는데 하나는 계단 그림이고 하나는 사각형이 막 겹쳐져 있는 스퀘어 그림이죠. 결국 똑같은 거죠. 예. 결국에는 같은 이미지고 근데 이제 크리스티안이 일어나서 딸들이 돌아올 때 그 소리가 나서 딸 나갈 때 그 패닝샷을 보면 결국에는 크리스티안이 걸어가고 크리스티안의 이미지를 쫓다가 그 이미지가 거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거울 안에 있는 크리스티안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카메라는 계속 패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계단으로 걸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현실에 크리스티안이 그 스퀘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컷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이 영화의 단계를 되게 잘 보여준달까요? 그런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리스티안의 집이 분명히 굉장히 잘 사는 주택일 텐데 그 사람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사실. 그건 약간 유럽 건물의 특성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단을 강조해야 되니까 뭐 그런 선택을 한 거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카오스가 실제로 옮겨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크리스티안의 계단도 그 버티고의 형태로 잡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처음에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을 때 들리던 환청이 결국엔 헬프미라는 말로 랩 환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이의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그 건물을 결국엔 그 헬프미라는 소리가 뒤덮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적인 장난은 뭐 충분히 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드러내는 게 쓰레기장 장면이고요. 쓰레기장 장면을 보면은 그 공간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카메라가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쓰레기 망망대해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있진 않다는 거죠. 맞아요.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든 거지만 아까 그 스퀘어가 결국은 그런 그 바깥의 세상에서는 이제 배려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라는 거랑 연결되는 게 이 작품 외에도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공간의 사각형의 테마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나선형 계단, 뭐 크리스티앙 아파트 계단은 직사각형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각형이고 크리스티앙 집에 걸린 미술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스퀘어가 정말 사회 곳곳에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미술관에 딱 전시되어서 누가 이건 배려와 신뢰의 영역이다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 안에서 되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소매치기이지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달려오고 노숙자들이 중간중간에 막 도와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화가 난 소년도 그 크리스티앙 집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나서 도와달라는 그 환청으로 다시 들리죠. 그리고 크리스티앙도 쇼핑몰에서 이제
자기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면 응. 그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유튜브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아이들 찾으러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아이 울음소리 환청이 나오죠.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일종의 계단이고. 그리고 그 아이 울음소리는 나중에 유튜브를 재생하는 직원들의 컴퓨터와 자기 딸의 핸드폰에서 계속 반복되죠.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야생동물 퍼포먼스에서도 마지막에 그 머리끄댕이 채워서 이제 바닥에 쓰러지는 그 눕혀뜨려진 여성이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보면 그 야생동물 퍼포먼스를 하는 공간도 뭐 자세히 그 공간을 보여주지 않지만 어쨌든 거대한 스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땅만 보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스퀘어의 이미지가 가장 확실한 부분은 크리스티앙의 집 현관인 것 같아요. 그 소포를 받으러 나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갈 때도 그렇고 그 크리스티안 집 현관의 나무 문 그 유리 창문을 통해 가지고 스퀘어를 만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집 밖으로 나가면 다 스퀘어 아닌 거죠. 자기 집 안에서만 아닌 거고. 아니면 사실 집 안에서도 가족이랑 있으면은 사실은 신뢰와 배려의 공간인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다 스퀘어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도와달라는 외침에 응답을 하는 게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때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그 쇼핑몰의 이민자 노숙자 뿐인데 이민자인지 뭐 불법 체류자인지 알 수 없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짐을 지켜준 걸로 보이죠. 집에 올 때 그 꾸러미가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좋은 점은 이 크리스티앙이 되게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뻘쭘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막 도움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장면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감사함을 넣거나 약간 값싼 깨달음 같은 걸 넣는 걸 다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민자와 대화를 할 때 이 노숙자와 대화를 할 때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크리스티앙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 유일한 또 다른 사람 미국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이건 좀 저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민자 문제와 이 세계화 문제를 하나로 엮었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글로벌 자본이 쏠리는 곳으로 더욱 쏠리게 한 효과가 있고 양극화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자본이 흐르면서 노동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 문제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득권과의 격차도 커지고 그거를 이제 영어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되게 병렬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스웨덴인들끼리 대화할 때도 뭐 저도 스웨덴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간단한 문장을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계를 약간 과장하지 않고 보여주면서도 되게 언어에서 그런 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인서트로 잠깐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강변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쭉 진을 치고 자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부 외부의 문제를 다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말씀하셨던 미국인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뭐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유럽이 미국을 보는 시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남자가 만나는 뭐랄까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존재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몇 명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약한 모습으로는 그 소년으로 표출되지만 그 강한 모습은 결국에는 그 행위 예술가로 표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약간 짐승처럼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재밌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위 예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도망가는 집단을 보면은 그 히잡을 쓰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히잡을 막 벗기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랄까 중첩이 되는 거죠. 그 야만성이 맞아요. 중첩이 되는 면이 있고
야만성과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거를 분리하지 않아서 더 네네.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선악구도를 짜지 않는. 네. 그리고 저는 결말에서 네네. 그 뭐랄까 이제 뉘우치고 사과를 하러 가야겠어 해가지고 막 계단을 어지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뭔가 포스 마주어와는 달리 좀 뭔가 따뜻한 결말을 내려나?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대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 포스 마주어의 경우에 마지막에 가족이 다 붕괴가 돼가지고 씁쓸하고 어색하게 몸만 같이 이제 가족으로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크리스티 네. 양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어색하게 이제 찝찝하게 차에 딸들을 다시 태우고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작은 딸이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캔디 크러쉬 같더라고요, 소리가. 아, 그래서 캔디 크러쉬를 막 열심히 하다가 잠깐 그 아빠를 탁 보는데 이 딸들은 사실 아빠의 사과에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아빠가 그 소년을 쫓아내는 모습에서 그 소년한테 어떤 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약간 아직은 뭔가 희망을 간직한 존재 같은 그런 딸이지만 마지막에 그 찝찝한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모호해서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그쵸. 마지막에 재밌는 결말이라는 생각했어요. 모자도 푹 눌러쓰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다시 눈을 핸드폰으로 돌리면서 끝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종의 GV 장면 그에서 틱장애가 있는 부분에 할 때 앞에 앉았던 노 신사 중에 한 명이 톨레랑스를 발휘하라고 저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주변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웃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웃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저는 이 영화를 뉴욕에 있을 때 한번 보고 작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이제 개봉한 다음에 한 2번 봤는데 3번 다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이게 뭐 완전 흔한 반응인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간 왜 웃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이제 진지한 말이 되게 비웃음을 사는 네. 시대가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결국에는 이 그런 걸 비웃는 게 막 그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흔히 막 선비 같다 아직도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더스케어에서 이 주인공이 처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좀 세 보이려고 정치적 올바름을 버리는 순간부터 일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박 편지를 쓰는 순간부터. 그쵸. 그 협박 편지를 쓸 때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스웨덴 사람 아니랄까봐 정치적 올바름을 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국에는 그 말에 발끈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펼쳐진 거라 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우습게 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쵸.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퍼포먼스 장면에서 또 막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다가 한 명이 이제 물꼬를 트니까 일제히 막 몰려와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나중에 그 장면도 사실 무섭죠. 무섭고 되게 무섭고 되게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초반부에 크리스티앙이 이제 고작 그 남자 한 명을 쫓아주고 되게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막 흥분해서 막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던 모습과도 약간 겹쳐 보여가지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우습기만 했었는데 그게 여럿이 모이니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결국에는 그 순식간에 그 야만성이 이제 야만성이 뭐랄까요? 가진 쪽이 다른 쪽에 또 야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야죠. 이게 뭐 제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때려 죽이는 턱시도를 빼입은 신사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환청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환청을 약간 유사하게 사용한 게 그 말씀하신 첫 장면의 파티 소리도 약간 저는 그런 거라고 느껴졌고 또 중간에 그 미국인 기자가 찾아와서 따지잖아요. 너 왜 나랑 네. 자고 아무 연락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내 네. 이름은 기억나?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뒤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되게 재밌는데 의자가 막 여러 개 겹쳐져 있고 소리는 네. 그쵸, 흔들리는데 모양을 바꿔가는데 소리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이 되게 환청을 통해서 이 의자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미지랑 사운드가 분리되어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환청이랑 연결해서 자기 반영적인. 네. 그건 뭐 자기 셀프 플렉. 뭐 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 허상이니까요. 아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 스퀘어라는 게 뭐든지 어디로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스크린도 스퀘어고. 네, 결국에는 그 편견에 있던 이미지가 그 밖으로 뛰쳐나온 거니까. 뭐 이거는 또 딴 얘기인데 그 행위예술가 분은 그 유인원의 소리를 정말 잘 내시는. 장난 아니죠. 그분 네. 근데 혹성 탈출에도 나왔대요. 아 진짜요? 네. 그분이 스턴트로 유명하신 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는 소리가 뭐라 그래야지? 제인 구달이 내는 소리인가요? 비슷해요. 네, 되게 비슷해요. 펭귄맨님도 그 연습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냥 따라해 본 적이 있죠. 그냥 근데 그거는 사실 보고 있으면은 다큐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괜히 해보게 돼요. 예, 그냥 저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뭐 앞에 있는 사람 표정 따라하듯이 약간. 네. 그렇구나. 그 뭐 제가 마침 되게 그 열심히 장면을- 연습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그런 거. 그 장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 사실 그 장면이 이제 포스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 볼 때는 2시간이 넘어가도록 포스터에서 나온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지? 막 이랬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 남자가 계속 스크린 안에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크레딧을 보니까 음악 중에 제 남자 목소리 들어가는 음악들은 이 주연 배우가 직접 퍼포먼스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여기 등장하는 작품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웨스틀룬드가 만들었을걸요? 다? 하긴 근데 아니요.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웨스틀룬드가 전시도 스퀘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스퀘어는 아니 뭐 그게 스퀘어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전시를 했었거든요. 뭐 이것도 저도 확인은 하지 않은 정보라서 뭐 다음 에피소드 때 좀 찾아보고. 찾으실 건가요? 또 이렇게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말죠 우리. 그러면은 대기 찾으실래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좋네요. 좋네. 그리고 그 스퀘어 실제로 이제 전시했을 때 전 세계 몇 군데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두고 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서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스퀘어 전시를 했을 때 뉴욕에서만 도둑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때 뉴욕 영화제에 갔을 때 프로그래머가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사람들이 역시 뉴욕이다. 믿을 나도 사람 하나도 그 자리에 없다. 있었던 것 이러면서 우리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같은데. 회차에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그런 있었던 얘기를 것 했던 같은데 왜 난 기억이 기억이 안 저는 나지? 얼핏 납니다. 그랬구나. 좀 재밌었던 거 하나는 이거 그렇구나. 완전 사소한 건데 미술관 이름이 엑스로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왕궁으로 쓰이던 곳을 그래서 엑스로열이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되게 맞아요. 멋있는 이름 같은데. 그리고 그 장면도 사실은 의미심장한 게 그 결국에는 과거의 왕궁으로 가서 자기들이 귀족 흉내를 내는 건데 맞아. 그 안에서 결국에는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싸구려고 그렇죠. 사람들도 또, 너무 뭐랄까 위선적이고 되게 질 떨어지는 행동을 그리고 또 하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림자 놀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반영적인 면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스케어는 여기까지? 네, 우리 다음 영화는 뭘로 할지 또 못 정했네요. 맞다. 지금 잠깐 뭐 개봉하죠?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일단 추천 영화부터 하고 정할까요? 네. 저는 추천 영화가 있으니까. 뼈 아픈 얘기를 또 하시네. 네.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막 보자마자 생각나던데. 그렇구나. 추천 하나 해주시죠. 네. 제 추천 영화는 미카엘 하네케 미지의 코드고요. 저는 안 본 영화네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제는 코드 언노운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스케어를 처음 보자마자 미지의 코드가 생각났어요. 이 추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이 웨스트룬드의 더스케어가 결국에는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일종의 파국을 몰고 오는 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웨스트룬드의 영화는 하네케의 영화랑 일단 닮은 점이 있어요. 저도 카시는 생각이 났어요. 네. 시끄럽고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 네. 네. 잘 생각하셨고요. 네. 코드 언노운 얘기를 해주시죠. 이 코드 언노운의 첫 번째 씬과 두 번째 씬은 이 더스케어랑 거의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프닝 씬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의 교육 장소인데 한 아이가 뭔가 행동으로 단어를 묘사하면은 이제 그걸 보는 아이들이 무슨 단어다 무슨 단어다 이걸 맞추는 건데 일단은 뭐랄까요 그 소통의 장면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 인터뷰 씬이랑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진짜 똑같은 거는 타이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씬인데 이 씬이 무슨 씬이냐 하면은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이민자처럼 보이는 빈민 거지에게 종이를 버려요. 그 여자한테 던진 건지 그 여자가 그 종이를 버린데 그 여자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은데 그랬는데 그걸 본 한 흑인 남자가 이 여자한테 사과하라고 그 남자를 잡아채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사과는 거부하고 나 가게 길 가게 냅두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싸움? 다툼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남자는 그냥 보내주고 이 거지였던 여자는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한지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흑인 남자는 아이디를 보여주고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지 않고 서로 가자는데 나는 내 자유의지로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경찰에게 제압당하면서 첫 번째 씬이 끝나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매치기 장면에서 사실은 코드 언노운이 바로 생각이 났었고 특히나 뭐 이 영화도 그런 해외의 외국인 이민자라든지 뭐 어쨌든 이런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스케어랑 굉장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미카엘 하네케의 미지의 코드를 추천합니다. 네. 저는 추천 영화를 준비를 못했잖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제가 보려고 했다가 못 본 영화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이게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물론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볼 거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추천은 아니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코르넬 문드럭초의 주피터스 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작년 칸에서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올해 칸인가? 그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아닌가? 작년인가? 작년인데 이거 보셨어요 혹시? 개봉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아니요? 근데 이것도 상영관이 진짜 오지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되게 부패한 의사가 수용소에서 난민을 몰래 빼내주는 그런 뒷돈 받으면서 이제 빼내는데 부상을 당한 이제 시리아 난민 소년이 갑자기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초능력을 선보이면서 이 의사가 뭔가 얘를 이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소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소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년은 인생의 희망을 가져다줄 천사일까 그를 추락시킬 악마일까. 그래서
초능력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고편 보면 막 날아다니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난민 얘기가 네. 있고 또 유럽에서 네.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의 시선에서 이 북유럽 편을 봤다면 이제 서유럽, 동유럽의 시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헝가리니까 동유럽에 더 가깝겠네요. 독일, 헝가리 코프로덕션인데 아무튼 한번 다 같이 보면 어떨까요? 아유, 좋은 제안이네요. 그쵸? 아유, 진짜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극장에 정말 오지게 보기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네이버에 굿 다운로드가 돼요. 오지게란 말 안 쓰면 안 돼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보셔도 그렇구나. 되고 뭐 극장에 찾아가서 작은 영화들에 힘을 주셔도 되고. 좋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화는 주피터스 문이나 네. 아니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그쵸, 없다.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로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둘 다 좋은데 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일단 우리가 이건 정말 좋고 다룰 만한 영화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다음 주 한 일주일 네. 있다가 연락해가지고 주피터스 문을 할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그렇구나. 할지 얘기해보는 그럼 걸로.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주피터스 문을 봐야겠네요. 네, 그쵸. 물인가요? 약속. 아니? 저는 제가 추천했잖아요. 봐야죠. 네. 아니, 뭐, 추천해놓고 뭐, 너네는 봐라, 나는 안 본다. 저번에 추천하신 프레드릭 와이즈먼 그 브루클린 하이츠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 브루클린 하이츠 아닌데? 뭐였지? 브루클린 하이츠 맞나? 워싱턴 하이츠. 잭슨 브루클린 하이츠. 하이츠 아니고, 잭슨 하이츠에서. 안 보셨구나. 보려고요. 네. 아니, 근데, 와이즈먼 다큐멘터리가 앉아서 되게 흥미롭게 보기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되게 변명하는 거 같네. 아니에요. 얼굴 빨개지. 이제 다음번에 그러면은 뭘 할지는 비밀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2분의 1 확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피터스 문인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둘 중에 하나다. 적어도 일부에서라도 잠깐 얘기는 하겠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피터스 문을 선택하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말하면서 내뱉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근데 일부에서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줄 얘기했어. 뭐 어쨌든 얘기는 할 거니까요. 그렇죠. 기대해 주시고 늘 그렇듯이 모르는 재미가 또 있지 않겠어요? 진짜 무책임하다. 제가 뭐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각자 앞길은 각자가 해결하는 걸로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2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비밀의 영화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피터스 문이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둘 중에 한 편으로. 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